할머니가 연회장에 버선을 신고 나타나자마자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다. 이 낡은 버선은 1000개의 희생, 1000개의 포옹, 1000개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가득 찬 강당에 울려 퍼져 순식간에 수군거리며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던 군중을 잠재웠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70세의 나이가 느껴지는 선자 할머니는 무대 위의 손녀를 놀랍고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소한 드레스 아래 숨겨진 맨발과 낡은 버선이 드러났습니다. 분위기는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선자 할머니에게로 향했고 그중 일부는 부끄러움을, 다른 일부는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졸업식 복장을 입은 지민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떨렸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오늘 이곳에 버선만 신고 계신 건 선택이 아닌 필요해서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할머니께서 저축하신 모든 돈이 오늘 제가 여기 서 있게 한 이유입니다. 선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미소와 섞였습니다. 이전에는 비판적이었던 관중들이 이제는 홀린 듯 많은 이들의 눈에 이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아침 같은 장소에서 신선한 김치 냄새가 기울동의 작은 아파트를 채웠습니다. 평생을 일해온 켈로 벼려진 선자 할머니는 전통적인 한국 아침 식사를 담은 쟁반을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지민아, 아침 준비됐어. 선자 할머니가 인천의 거리에서 김치를 팔며 싸움 거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나와 이미 졸업식 복장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지만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신발 좀 사드릴까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지민이 맨발의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주름진 눈가가 깊어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내 꽃차. 이 버선은 몇 년 동안 잘 사용해왔어. 게다가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은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지민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항상 할머니와 연관 지어온 김치와 사랑의 냄새를 맡으며 말입니다. 근데 할머니, 사람들이 수근거릴 거예요. 그냥 두세요. 선자 할머니가 부드러운 단호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발은 맨발일지 몰라도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 식사를 하며 지민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김치 판매대에서 일하며 생긴 굳은 살과 흉터가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민아, 선자 할머니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가 우리를 떠났을 때 내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널 보니 그렇게 작고 순수한 널 보고 나는 강해야만 했어. 그날 이후로 모든 날들이 너를 위한 날이었지. 지민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의 모든 사랑을 갚을게요. 예사가 되면 할머니는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돼요. 선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가야, 일하는 건 사랑으로 할 때 부담이 아니란다. 하지만 내가 꿈을 이루는 걸 보는 건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야. 그날 아침 기울동의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이웃들이 손을 흔들며 축하를 보냈고 선자 할머니와 지민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몇몇은 선자 할머니의 발에 새겨진 버선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자부심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멋있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 선자 할머니의 낡은 버선을 보고 찡그렸습니다. 지민은 화가 났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젊음이 꼭 비싼 신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네. 할머니가 지민에게 속삭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선자 할머니와 다른 학부모 및 조부모들과의 대조는 뚜렷했습니다. 비싼 정장과 우아한 드레스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지민이 주저하는 것을 느낀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렴, 내 꽃차. 이건 내 순간이야. 나 걱정 말고 가.
할머니가 지민을 다른 졸업생들 쪽으로 부드럽게 밀며 말했습니다. 지민이 멀어지자 선자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예약된 첫 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곧바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그녀를 여기 들어오게 한 거야? 저 버선 좀 봐. 손녀에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선자 할머니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매 한마디가 아팠지만 그녀는 지민을 위해 어떤 모욕도 견뎌냈습니다. 식전이 시작되고 지민의 연설 차례가 되었을 때 선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곧게 몸을 세웠습니다. 자랑스러워 빛나는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녀가 무대에 오르자 그녀는 모든 꿈과 희생의 화신처럼 빛났습니다.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지민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놀란 청중 앞에서 지민은 할머니의 이야기, 낡은 버선의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장벽을 초월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의 연설은 학문적 성취나 미래의 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 진정한 성공의 본질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강당은 안전한 정적 속에서 지민의 말을 흡수했습니다. 선자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자유롭게 눈물이 흘렀고, 이제 그녀는 그녀의 버선이 아니라 그 버선이 상징하는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로 인해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 할머니, 지민이 계속해서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판매할 김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거친 손은 제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손이 저를 위로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관중들은 매혹되어 선자 할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많은 이들이 이전의 판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버선들, 지민이 할머니의 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낡고 오래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것들은 그 어떤 명품 신발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과 인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자 할머니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버스 요금을 아끼기 위해 수많은 킬로미터를 걸었던 모든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그 모든 언은 지민의 미래를 위해 저축되었습니다. 선자 할머니의 생각은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딸이 떠나고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상심한 채 남겨졌을 때의 그날로 12년 전 인천의 붐비는 거리에서 기울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58세의 나이로 작은 지민을 안고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눈물로 붉어진 눈을 가진 채로 내 작은 꽃차, 선자 할머니가 신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주방 테이블에는 구겨진 편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지, 지민을 선자 할머니의 보살핌에 맡기고 떠나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들이 페이지에서 소리치는 듯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창가에 섰습니다. 높은 빌딩과 붐비는 항구가 있는 인천은 그녀가 지금 그녀와 아기와 함께 홀로 남겨진 작은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남을까, 지민아. 선자 할머니가 손녀의 이마에 입 맞추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젊지도 않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잔인해. 그날 밤, 지민이 드디어 잠들자 선자 할머니는 조용히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해주겠다고. 비용이 얼마가 되든, 희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다음 날, 선자 할머니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민을 등에 업고 현지 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으로 김치를 만들 재료를 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지민아. 선자 할머니가 즐겁게 짓거리는 손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인천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를 만들 거야. 봐봐라. 날이 주가 달로, 달이 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자 할머니의 김치 판매대는
동네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그녀의 김치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그 맛을 칭찬하며 그녀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민은 호기심 많고 지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책을 탐독하며 항상 질문을 던지고 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대략 10살쯤 되었을 때 물었습니다. 얘 새 신발을 사지 않으세요? 할머니의 버선이 너무 낡았어요. 선자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가야, 이 버선은 나에게 잘 맞아. 게다가 우리가 저축하는 모든 원은 너의 미래를 위한 거야. 언젠가 넌 내가 살 수 없는 훨씬 예쁜 신발을 신게 될 거야. 지민은 안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말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년이 지나면서 지민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항상 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민이 필요로 하는 추가 수업과 책을 위해 모든 푼돈을 저축하며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겨울밤이 너무 추워 난방비를 낼 수 없었던 날들, 지민의 학비를 위해 모든 돈이 들어간 후 식량이 부족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지민은 그녀의 반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일과 대학에 진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자 할머니는 낡은 버선을 신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 학교 강당에서 제 할머니는 진정한 분은 우리가 신는 신발이나 입는 옷에 있지 않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민이 연설을 계속하며 감정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에게 주는 사랑, 우리가 타인을 위해 하는 희생,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찾는 힘에 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무대 위의 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의 말은 수년간의 투쟁, 사랑,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민이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의 유산을 기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지식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강당은 박수갈채로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그녀의 어깨는 조용한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지민은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요. 그 순간 선자 할머니의 낡은 버선은 강당의 어떤 고급 신발보다 더 빛났습니다. 그것들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강당 안의 소란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닦으며 다른 이들은 지민의 감동적인 연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자 할머니와 지민은 서로를 꼭 안고 주변의 소란과는 무관하게 사랑과 감사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장인 박 선생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선자 할머니의 어깨에 닿으면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엄격하기로 소문난 박 선생님을 마주했는데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선자 씨, 박 선생님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걸 보고 제가 생각했던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자 할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박 선생님.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 아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명백히 감동받았습니다. 아니요, 선자 씨, 중요합니다. 당신의 본보기, 당신의 헌신, 모두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지민은 동료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모두 그녀의 존경과 존중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정의 자녀인 은지가 부끄러운 듯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 씨, 은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부모님이 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당신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무례했던 모든 순간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지민은 은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놀라며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은지 씨.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해와 화해의 장면이 강당 곳곳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선자 할머니를 경멸했던 부모들이 이제는 그녀와 악수를 나누며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민의 간소한 옷차림을 조롱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새로운 존중의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인천의 큰 기술 회사의 대표이자 한 졸업생의 부모인 김 씨가 선자 할머니와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자 씨, 지민 씨, 그가 시작하며 그의 깊은 목소리가 그의 지위의 무게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지민 씨에게 예과 대학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자 씨, 제 회사에서 편안히 일할 수 있는 직위를 제안합니다. 선자 할머니와 지민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새로운 눈물이 솟았습니다. 김 씨, 선자 할머니가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너무나 후한 제안이지만.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 씨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선자 씨,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민 씨는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 분명하고 당신은 우리 회사에 절실히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민은 감정에 벅차오르며 할머니를 다시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어?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드디어 할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항상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던 것처럼요. 선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오, 내 꽃아, 너는 이미 나를 돌보고 있었어. 내 사랑과 헌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내게 힘을 주었어. 김 씨의 제안이 강당에 빠르게 퍼지면서 새로운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격려의 말을 외쳤습니다. 마치 지민의 졸업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손녀의 놀라운 여정을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듯했습니다. 식전이 공식적으로 끝나갈 때 선자 할머니와 지민은 축하를 보내는 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기울동의 이웃들이 졸업식에 참석해 선자 할머니의 김치가 그들의 어려운 날을 밝혀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민의 결단력과 지능을 칭찬하며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그 축제의 한가운데서 선자 할머니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스트레스와 감정이 드디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지민은 항상 할머니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며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분명 피곤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내 꽃아. 그저 조금 지쳤을 뿐이야. 박 선생님이 상황을 보고 빠르게 개입했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가서 조금 쉬는 게 어떨까요?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 조용히 쉴 수 있어요. 지민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강당을 빠져나가는 동안 주위 사람들은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자 할머니의 낡은 버선은 이제 모든 이의 눈에 황금처럼 빛났습니다. 박 선생님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선자 할머니는 드디어 앉아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부드럽고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저를 돌봐주셨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선자 할머니는 사랑과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지민아, 너는 이미 나를 돌보고 있었어. 내 사랑, 내 공부에 대한 열정, 내 친절함, 그 모든 것이 내게 힘을 주었어.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모든 일들을 소화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설, 관객의 반응, 김 씨의 너그러운 제안. 이 모든 것이 처리하기에 거에 너무 많았습니다. 지민아, 선자가 마침내 감정에 차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떠났을 때 내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 하지만 너는 내 전부가 되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걸 보며 마치 내 꿈을 이루는 것 같아. 지민은 할머니를 꼭 안았고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꼭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최선을 다해 훌륭한 의사가 되어 우리처럼 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선자는 손녀의 이마에 키스를 하며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너는 벌써 내게 자랑거리야. 내 꽃.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넌 절대 모를 거야. 인천의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며 지는 해를 배경으로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선자의 낡은 버선은 사랑과 희생의 여정을 상징하며 조용히 그들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녘 인천의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는 일출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자는 언제나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의 집이었던 구월동의 작은 아파트는 포장된 상자와 이사 갈 준비가 된 추억들로 가득했습니다. 지민아. 선자가 감정에 차서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아침 준비됐어. 지민은 방에서 나와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하지만 그날이 가져올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집은 겸손하지만 편안하며 지민이 예대를 시작할 대학에 더 가까웠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할머니를 뒤에서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으셔도 됐어요. 제가 아침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선자는 손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내 꽃아, 어떤 습관은 버리기 어려워. 게다가 이 구식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그들은 그 아파트에서 많은 시련과 승리를 함께한 마지막 식사를 위해 앉았습니다. 김치와 미역국의 익숙한 향기가 공기 중을 가득 메우며 추억의 파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김치를 만들려고 했던 때 기억나. 지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서 달아서 이웃도 먹지 않으려고 했었죠. 선자는 추억의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의사가 아니라 셰프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을 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실험적인 요리만 먹으며 일주일을 보냈었지.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음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작은 공간에서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추억들을 맛보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선자는 지민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낯선 사람이 김치 판매대에 다가올 때 치마 뒤에 숨던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여정에 나서려는 자신감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지민아, 선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알아, 내 엄마가 떠났을 때 난 정말 두려웠어. 널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충분하지 않을까 봐. 하지만 지금 널 보니 내가 꿈꾸던 것 이상이야. 지민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사랑, 희생이 절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할게요. 선자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그랬어, 내 사랑. 너와 함께한 매일이 축복이었어.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아무것도 뒤에 남겨두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모퉁이마다 추억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민이 자라면서 벽에 표시한 작은 흔적, 무수한 밤을 함께한 낡은 탁자, 선자가 매일 지민이 학교에 가는 것을 지켜보던 부엌 창문.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어 선자는 문에서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오랜 세월 집이었던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버선 한 켤레가 특별히 준비된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버선도 가져가시겠어요? 지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자는 그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꽃아. 이건 그냥 낡은 양말이 아니야. 우리 여정의 이야기야.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며 그들은 이별을 고하는 이웃과 친구들의 무리에 놀랐습니다. 기퉁이 가게의 이 사장, 선자의 김치를 항상 사던 은퇴한 교사 김 선생님, 지민이 수학 과제를 도와준 신문 배달부 준호까지 모두가 모여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자 씨, 지민아. 그들이 일제히 요쳤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떠날 줄 알았어요. 선자와 지민은 이러한 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포운이 오고 갔고 눈물이 흘렀으며 앞으로 방문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선자의 주름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자 씨, 당신의 김치는 추운 날에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당신의 힘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구월동은 당신 없이는 갖지 않을 거예요. 젊은 준호가 이제 청소년이 되어 지민에게 감탄의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누나, 수학시험 덕분에 통과했어요. 나도 누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들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선자는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 동네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을 바라보며 그녀는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떠날 준비가 된 택시가 도착하고 마지막으로 이웃과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선자와 지민은 출발했습니다. 차가 익숙한 구월동의 거리를 뱀처럼 휘감으면서 선자는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 너를 안고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 하지만 이제 떠나면서 내 마음은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지민은 할머니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어디를 가든 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든 우리는 항상 함께해요. 우리 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택시가 구월동을 뒤로하고 인천의 햇살이 밝게 빛나면서 마치 우주 자체가 그들을 위해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그들의 발 아래 상자 속에서 선자의 낡은 버선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조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약속이었습니다. 지민이 예과 대학을 마치고 그녀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사랑은 변함없이 굳건했습니다. 지민은 이제 23살이 되어 예과 대학의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집중적인 공부, 대학 병원에서의 인턴십, 그리고 최종 시험 준비로 가득 찼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민은 쇼핑백을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와 할머니가 함께 사는 아파트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도착했어. 그녀가 신발을 벗으며 요쳤습니다. 선자는 부엌에서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놀라운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아, 내 꽃. 병원에서 하루는 어땠어?
선자가 지민이 들고 온 쇼핑백을 도와주며 물었습니다. 지민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피곤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오늘은 출산을 도왔어요, 할머니.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는 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선자는 손녀 옆에 앉아 그녀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아, 지민아, 내 꿈을 이루고 있구나. 내가 어릴 때 인형으로 외사 놀이를 하던 게 기억나. 이제 널 봐봐.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지금 사는 겸손한 아파트는 공동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지민이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사진들과 고월동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노인 여성을 봤어요. 혼자였어요. 가족도 없고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계셔서요. 선자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축복받았어. 내 사랑. 매일이 선물이야. 그때 지민이 일어나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할머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그녀는 쇼핑백에서 작고 세련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선자는 궁금한 눈으로 그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지민아? 지민은 상자를 할머니에게 건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열어보세요, 할머니.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벚꽃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새 버선이 비단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 지민아. 선자가 속삭이며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한 거예요. 지민이 감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버선을 대체할 거예요. 하지만 과거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기리고 미래를 축하하기 위해서예요. 선자는 새 버선을 쓰다듬으며 그 부드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며 가득 찬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내 사랑 지민아, 이 버선들이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알아, 그 오래된 버선도. 알아요, 할머니. 지민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 버선도 특별해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어. 그녀는 일어나서 장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유리로 보호된 틀에 선자의 오래된 버선이 꼼꼼하게 보존되어 있는 액자였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지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지민을 꼭 안았습니다. 오, 내 꽃아, 넌 정말로 모든 것을 생각했구나. 이 버선들은 많은 추억을 담고 있어. 지민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항상 생각나게 해줄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꼭 안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떨어졌을 때 선자는 새 버선을 들었습니다. 자, 지민아. 이 아름다운 버선을 신어보자고 도와줘. 선자가 말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고 존경심을 담아 할머니가 새 버선을 신도록 도왔습니다. 그녀가 이 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자가 겨울에 따뜻한 신발을 신게 해주기 위해 자신은 낡은 버선을 또 한 해 더 신었던 것을. 완벽해요.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자는 일어나 새 버선을 신고 몇 걸음을 걸어보았습니다. 아, 지민아, 이거 정말 편해. 하지만 이 버선이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를 알아. 무엇 때문에요, 할머니? 이걸 준 사랑 때문이지. 선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그리고 그 낡은 버선들은 내가 그것들을 신었던 사랑 때문에 특별했어. 지민은 다시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가 항상 연관지어왔던 김치와 사랑의 향기를 느끼며. 할머니, 지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아무리 바빠도 항상 할머니 시간을 갖고 할머니를 돌볼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던 것처럼요. 선자는 지민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내 꽃아. 그리고 알아둬. 내가 여기 없을 때도 내 사랑은 계속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동정심을 갖고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삶을 만질 때마다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동안 그들의 깊은 유대를 깨닫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인천의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이 작은 아파트에서는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사랑이 가득한 우주가 펼쳐졌습니다. 자, 이제 선자가 결국 유쾌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치 좀 담그러 가자. 이 새 버선을 축하하고 옛날을 기억하면서 말이야. 지민은 웃으며 그녀가 할머니의 발치에서 김치를 배웠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없어요. 두 사람이 부엌으로 향하면서 선자는 새 버선을 신고 지민은 집에서 신는 현대적인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사랑의 순환은 완성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융합되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며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끊임없는 사랑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곧 김치의 향기가 아파트를 가득 메우며 웃음소리와 공유된 이야기들과 섞였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버선의 그림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승리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 이렇게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혜의 말씀 채널의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지혜의 진주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이해심 많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마음씩.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린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나눈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